네, 이번에 살펴볼 큐브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9살 아동이 여행 가방에 갇힌 채 죽음을 맞이한 비극적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죠. 이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분과 역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태균 교수님, 이 사건은 많은 분들이 접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 6월 초에 충남 천안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신과 이제 동거하고 있는 남자의 그 아이인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일단 3시간 동안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행용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고 이제 하니까 그 아이를 꺼내가지고 더 적은 가방 안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4시간을 두었는데 그냥 가방 안에 가둬만 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몸무게가 70kg가 넘는 여성이 그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또 자기의 자녀들도 위에 함께 올라오도록 했고요. 그리고 가방에 여러 가지 이제 지퍼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틈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에다가 뜨거운 김을 갖다 불어넣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아이가 결국 질식사하도록 만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의 그 징역 25년은 항소심입니다. 근데 1심에서는 징역 22년이 내려졌어요. 근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걸 파기하고 오히려 3년이라는 형량을 더 늘린 게 됐습니다. 왜 그랬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 피고인 자체는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는 아동 학대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아이가 그 과정에서 그냥 사망한 것이지 본인은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도 이거는 충분히 아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걸로 인정을 했고요. 항소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봤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항소심에서는 그 1심의 형 자체가 이 사람 피고인이 한 행위에 비해서 사실은 이게 낮다고 본 거죠. 이게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피고인이 한 행위를 보면요. 아이를 정말 여행 가방을 작은 데로 옮기기까지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충분히 이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숨소리가 잦아드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면 아이가 숨을 쉬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뭐 응급구조를 하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숨소리가 잦아지는 걸 인식을 하면서도 그거를 전혀 구호 조치를 안 했다라는 거는 아이가 그러니까 사망을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용인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살인죄의 고의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1심의 형량보다 더 높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판 과정이나 절차상 저희가 동일한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정인데 이 가해자라는 사람이 항소심에서 학대는 했는데 치사 행위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재판부가 바라보기에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반대로 행동했다면 오히려 뭐 반성을 한다든지 실제 뭐 고의성을 인정을 한다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면 뭔가 좀 달라졌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항소심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피고인이 반성문을 10차례나 뭐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행위 자체가 너무나 끔찍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10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재판부 봤을 때는 진정한 반성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행위가 너무 불법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반영되지는 않을 거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그렇게 주장한 것이 이 양형을 높이는 데 또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지점과는 반대되는 지점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엄벌해달라 이 사건은 특히 이제 최근에 16개월 아동 학대 사건, 그러니까 이게 정인이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굉장한 공분을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진정서, 탄원서 이런 것들이 뭐 수백 통 아무튼 재판부에 당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도 이런 형량에 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가만히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공분이 굉장히 높아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6개월 된 정인이가 사망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부모들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이 가슴아파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재판부의 뭐 진정서가 600건 정도가 이제 쇄도를 했다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 감정 그리고 이제 뭐 여론 이런 것들도 이제 재판부에서 뭐 충분히 이제 좀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분명히 일단 법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근거라든지 기준에 맞춰 가지고 판단을 하긴 하겠지만 예.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 어떤 특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분노나 어떤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재판부에서도 전혀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오늘 세 가지 사건을 함께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사건 큐브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